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맹자 봅시다. 맹자는 전국시대, 공자가 춘추시대의 사람이었고 맹자가 전국시대. 보면은 여기 나오죠? 공자보다 약 200년 뒤에 출생했대. 우리가 보통 공자 제자가 맹자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둘은 세대가 달라서 만난 적이 없어. 다만 맹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공자 다음으로 거론이 많이 됩니다. 240여 개 나라가 될 정도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 그러니까 240여 개래. 그건 무슨 얘기야? 맨날 전쟁한다고 보면 돼. 맨날.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럽겠죠? 공자가 인을 되게 강조했잖아. 맹자는 인과 더불어 의를 강조합니다. 인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듯이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인이라고 하잖아. 의는 우리가 아는 그 정의 할 때 의입니다. 저스티스. 그래서 사랑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맹자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성선설 학자죠. 불인지심. 이거 그 교과서마다 불인지심, 그러니까 네 글자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불인인지심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뜻을 직역하면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사람 인자를 넣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빼도 뜻은 똑같죠. 참을 수 없는 마음. 근데 뭘 참을 수 없느냐? 차마 남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착한 마음이 있대. 맹자의 주장이에요.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주장하죠. 야, 우리는 네 가지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그것을 인, 의, 예, 지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묻겠죠. 아니 스승님, 인의예지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얘기를 하죠. 야, 단서가 있다. 단서. 단서가 무려 4개나 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해요. 이 단자가 그 단서할 때, 그 사건의 단서할 때 그 단자예요. 자, 먼저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측은지심이 뭐냐면 측은하다 할 때 그 측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범죄자 되게 나쁜 놈 같은데 저 범죄자도 아이가 기어가다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은 일단 구하고 본대. 그거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래. 야, 저런 범죄자도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현상, 그 단서를 보고 아, 인간에게는 인이 있다. 수호지심은 뭐냐면 제가 6학년 때입니다. 뭘 잘못했어. 난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 맨날 복도로 쫓겨가가지고 복도에서 반성문 쓰는 게 내 6학년의 거의 모든 일상이었어. 어느 날 또 뭔가 좀 더 잘못을 했겠죠. 어쨌든 복도로 나갔어.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아니, 보통 선생님이 1시간 정도 벌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몇몇 애들이 복도에서 쭈그려서 막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막 지나가잖아. 근데 하필, 당시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딴 반 애였는데, 걔가 여자 화장실을 가려면 우리 반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됐으면 걔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그 자켓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 보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막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 애들이랑 장난치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들여보낸 다음에 놀았던 애들한테 혼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는 지금 잘못해서 나갔는데 지금 지나가는 애들이랑 장난치고 놀고 있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그러더니 갑자기, 야, 저 진우를 봐라. 진우는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부끄러워서 자켓을 뒤집어 쓴다. 부끄러움을 알더라. 이게 수호지심입니다. 알겠죠? 제가 6학년 때 유일하게 받은 칭찬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 뉴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얼굴 가리잖아. 그게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이야. 물론 죄책감 없이 뻔뻔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진짜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하면은 일단 부끄러워한대. 수치스럽다 할 때 수, 오욕의 세월 할 때 그 오예요. 그래서 수호지심. 사양지심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을 봐라. 저 칭찬하거나 선물을 주면 일단 사양하지 않느냐. 우리는 일단 사양하고 보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양하고 보잖아. 저걸 봐서 저 사람은 예를 안다. 이게 맹자의 주장. 그리고 이게 지혜롭다 할 때 지자잖아. 스승님, 인간에게 지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바닥을 가봐라.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러다 싸우지 않느냐.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느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것은 타고났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단서를 통해서 인의예지, 4가지 덕을 타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묻겠지. 아니, 그 스승님, 근데 착하게 태어났는데 왜 사회가 혼란합니까? 야, 그 이유는 후천적으로 욕심도 있대, 물론. 우리는 욕심도 당연히 갖고 있대.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대. 아니, 그럼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착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습, 트레이닝이 필요하대. 수양이 필요하대. 그래서 양지양능서를 주장하는데, 이거 보통 붙여서 말하거든요. 이 네 글자를 붙여서 말해. 양지양능. 붙여서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따로 뜻풀이를 할게요. 이 양자는 양심할 때 양자야. 여러분, 양심이 뭐죠? 양심? 타고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타고난 지혜죠. 양능은 타고난 능력. 이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라 라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애가 우물에 빠지면 구해야 된다는 지혜를 누구나 갖고 있대.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래.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거야. 그런 지혜를 양지라 그러고, 양능은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할 거 아니야. 가서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못하도록 아이를 잡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 능력도 역시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래. 이것을 양지양능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빨간색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양지양능이죠. 스승님, 수양을 어떻게 합니까? 야, 수양은 호연지기 하면 된다. 호연지기가 뭐냐면 크고 굳셈에 올곧은 도덕적 기계 혹은 도덕적 용기, 욕심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습관에 대한 당당함.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좀 이렇게 몸이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양보하잖아요. 근데 양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특히 주변에 친구들이 막 지켜보고 있어. 왠지 내가 양보하면은 친구들이 아, 이놈 착한 척한다 하면서 막 비웃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또 쪽팔리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혹은 착한 척한다 생각할까봐 양보를 안 해. 그거는 용기가 없는 거죠. 맹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야, 친구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날 뭐라고 보든 그게 도덕적으로 옳아? 그러면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돼. 그런 용기를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연지기는 이게 하루 이틀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습관화 시켜야 당당해지는 게 아예 몸에 밴대. 집의, 이거 한자는 집계, 우리 통계, 집계할 때 그 집자예요. 의는 저스티스의 의자고, 매일같이 옳은 일을 조금씩 쌓는 것. 집의하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대. 그러니까 착한 일을 여러 번 해야만 호연지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우리 보통 3월에 모내기 하잖아요. 그리고 9월에 추수를 하잖아. 근데 송나라 농부가 3월에 모를 심은 다음에 이게 너무 배고프니까 4월에 바로 추수를 했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착한 일을 3월에 한 번 했다고 해서 4월부터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 오랫동안 3월, 4월, 5월, 6월 계속 오랫동안 착한 일을 해야만 호연직이라는 게 비로소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비유예요. 알겠죠?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나 착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집의해야 한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꾸고 길러야 한다. 그 다음 맹자의 정치 사상을 봅시다. 왕도 정치. 이 왕도는 왕의 도리, 왕의 자세를 강조하는 정치 사상이에요. 패도 정치를 비판. 패도 정치가 뭐냐면은 힘으로 하는 정치. 백성들을 말 안 들으면 막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그런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덕으로 다스릴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인과 의라는 덕으로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정치.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정치. 그러니까 왕이란, 진짜 좋은 왕이란 백성들이랑 똑같아야 된대.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왕 혼자 막 기뻐하면 안 된대. 그래서 맹자는 민본주의를 강조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다음이며 왕은 가장 나중이다. 여러분이 알겠죠? 오리지널 유교가 우리가 알던 무조건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항산이 없으면 항신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맹자가 있었어. 근데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너무 배고파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아주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야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너무 어이가 없겠지. 아니, 자기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아니, 백성들도 잘 먹고 살면 되지. 왜 사람을 먹어?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미개하고 무식하고 나쁜 놈들 같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시대의 현자라는 맹자를 부릅니다. 묻죠. 야, 미스터 맹. 야, 왜 백성들이 뭐 사람을 먹어? 야, 그놈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니야? 야, 그런 놈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잘할까?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왕이시여. 잘 듣거라. 물론 백성이 뭐 이렇게 살인을 하고 식인을 한다는 것은 다 뭐 그거는 잘못은 맞는데, 백성들이 왜 그런지를 좀 따져봐라. 야, 너는 지금 궁궐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감이 안 오지? 야,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런 극단적인 짓을 하는 거다. 네가 정말로 좋은 왕이 되고 싶다면은, 자, 항산이 없으면 항신도 없다. 제가 맹자가 한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항산이 뭐냐면, 항은 우리 그 언제나 always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다릴게 뭐 할 때 그런 항자이고, 산은 재산할 때 산자입니다.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언제나 재산 언제나 마음. 이거를 조금 의역하면은, 왕이시여,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민심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을 하는 얘기죠. 저 왕이 백성과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은 어떻게 하느냐? 역성혁명론. 이게 뭐냐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런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 바꾸자가 무슨 의미야? 사형시키란 얘기예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력한 사상이죠.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런 왕의 목을 쳐라. 이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이죠. 여러분 기억나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장사꾼은 장사꾼다워야 하고, 그 정명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임금의 목을 쳐야 돼. 새로운 임금을 추대해야 돼. 자, 맹자의 사상 잊지 않도록 하세요.